때때로 아름다움은 고통이라고 불린다.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아름다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기상천외하고 공포스러운 뷰티 트렌드들이 존재했다. 사진을 통해 터무니없었던 패션 및 뷰티 트렌드를 알아보자. 그림 속의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은 크고 매끄러운 이마를 미의 상징으로 여겼다. 여성들은 이마를 크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헤어라인에 있는 머리카락을 뽑거나 면도를 했다. 또한 머리 장식을 착용해 헤어라인을 숨겼다. 중세시대 여성이 이상하게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눈썹이나 속눈썹을 없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전체 눈썹과 심지어 속눈썹까지 뽑았다. 물론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치아를 검게하는 관행은 역사를 통틀어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행해졌다. 일본에서 검은색 물체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다. 오하구로라고 알려진 검은 치아는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시행되어 왔다. 목의 라인은 17세기 유럽 패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창백한 피부는 부자들의 상징이었다.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두운 피부는 하위 사회 계층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부유한 여성들은 노출된 피부가 창백하고 반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원했다. 이 효과를 위해 가슴에 옅은 파란색 선을 그려 정맥을 모방했다. 유두 피어싱은 현대적인 관행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 당시 여성들은 유두 피어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프린스 알버트라고 불리는 남성 생식기 피어싱에 익숙했다. 알버트 왕자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었으며 그가 이 특별한 피어싱을 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 소문은 아마 발명가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중국의 전족은 작고 귀여운 발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기인했다.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족은 13세기까지 귀족의 아내와 딸들 사이에서 흔한 관습이었다. 소녀들은 6세 무렵에 붕대로 발을 단단히 감아 성장을 억제했다. 일부 고대 문화에서는 인공 두개골 변형이라고 알려진 두개골 성형을 시행했다. 고대 마야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5세기 당시 프랑스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유아의 머리를 평평한 널판지에 묶어 두개골을 평평하게 놓고 늘린다. 두개골 변형은 주로 아름다움의 표시로 간주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많은 직징이 있었다. 창백한 피부, 장밋빛 입술과 뺨, 좁은 허리 및 넓은 엉덩이가 특징이었다. 당시 원했던 특이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짧은 치아였다. 하얀 치아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여성들은 아기 치아처럼 짧은 치아를 선호했다. 중국의 청나라는 1636년부터 191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긴 손톱을 선호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손톱 길이를 25cm까지 길렀다. 부유한 여성들은 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한 네일 가드를 착용하기도 했다. 중세부터 18세기까지 튼튼한 종아리는 남자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당시 남자들은 복근이나 이두근에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종아리만큼은 근육을 가지는 것을 선호했다. 남자들은 무릎 아래에 스타킹을 신어 다리를 돋보기에 했기 때문에 튼튼하고 매끈한 몸매가 필수였다. 어떤 남성들은 종아리의 크기를 과장하기 위해 스타킹 안에 패드를 넣기도 했다. 프리다 칼로와 같은 여성들은 과거의 자연스러운 얼굴 채모를 유지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눈썹이 여성의 아름다움과 지능의 표시였다. 여성들은 다크 파우더를 사용해 눈썹을 더 풍성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특정 실루엣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코르셋이 역사 전반 걸쳐 착용되었다. 19세기 당시 이혼 코르셋이라는 스타일이 유행했다. 가슴을 더 넓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슴을 분리하는 코르셋이라는 의미로 이혼 코르셋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여성들은 가슴 사이에 뚜렷한 간격을 만들기 위해 중앙에 삼각형 패드를 넣기도 했다. 에드워드 시대에는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코르셋 스타일이 유행했다. 이 코르셋은 모래시계 모양을 유지했으나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인해 엉덩이를 부각시켰다. 여성들의 등을 아치로 만들어 몸을 S자로 만들었다. 이 코르셋은 척추에 손상을 입혔다. 유럽 여성들은 18세기에 무거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마리 앙투아네트 시대에는 패션과 뷰티 트렌드 모두 퇴폐적이었다. 세심하게 배치된 뷰티 마크는 우아함의 상징이었으나 일부 여성들은 뷰티 패치를 사용했다. 뷰티 패치는 뷰티 마크와 유사하게 얼굴에 붙이는 작은 천 조각이었다. 그러나 패치는 별 및 사각형과 같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들은 스타킹을 쉽게 구입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팬티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리에 스타킹 그림을 그렸다. 일부 여성들은 아이라이너 펜슬로 다리 뒤쪽에 스타킹 라인을 그리기도 했다.